그래서 20번 쭉 나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들어가는 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진도만 쭉쭉 나간다고 치면 그래도 한 29, 30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부터 한 번씩 봅시다. 여기서 리터릿이란 단어 나와 있죠.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게 약간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문해력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되거든요. 문해력이 있다. 읽고 쓸 줄 아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건 의미합니다. 예, 지금 주어가 투부정사가 여기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means가 동사로 들어가겠죠. s 들어간 여기 요거 이제 수일치 잘 보셔야 되고 뭘 의미하냐면 하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역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두 개 다 명사적 용법으로 들어갔다는 소리고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즉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에 관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온 위치가 들어가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아시다시피 완전한절이 나와줘야 된다. 완전한절이 어떻게 나왔느냐? Mathematics has bearing so as to make informed decisions.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는 상태 확인하셨으면 뒤에가 완전하구나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so as to 앞에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so as to가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랑 같은 말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일단 그 사회적 문제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회적 이슈라는 게 어떤 사회적 이슈냐? 보통 이제 has bearing on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수거가 have bearing on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 수학이 관련이 있는 사회적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make informed decision. informed라는 단어가 정보를 갖춘, 정보에 입각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뭐에 관한? how to solve these problems.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학이 뭔가 관련된 그런 사회적 이슈들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아마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한번 쭉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 더 붙여가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dealing with가 나와 있어요.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여기서 주어가 아니죠. 분사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뭐를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뭐를 통해 interdisciplinary라는 건 보통 학제 간의 혹은 간학문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어쨌든 교차해서 하는 것들을 보통 간학문 학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제 간에라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범교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할게요. 범교과적인 접근법. 오케이. 범교과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자, 가봅시다. 동명사고 주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mirror라는 동사를 아셔야 되는데 mirror는 반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실생활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은 자, 실생활 문제를 반영하는 건 필요합니다. 요구합니다. 뭐가 필요하고 요구되느냐? 혁신적인 방법들이요. 근데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냐면 planning and organizing mathematical teaching methods. 즉 플래닝 계획하고 오거나이즈 조직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수학적인 교수법, teaching method라는 건 보통 교수법, 가르치는 법을 교수법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수학 교수법이라고 봤을 때 수학 교수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또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자, 실생활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고 그 혁신적 방법이란 수학적 교수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가 보죠. 자, navigating our world. 자, navigate라는 단어가 보통 탐색하다 이런 뜻인데 헤쳐나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계속 동명사고 주어가 쭉 나오죠. 그럼 잘 봐. 우리 세계를 헤쳐나가고 탐색하다, 탐색하다라고 그냥 통일합시다. 우리 세계를 탐색하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being able to quantify. quantify는 보통 정량화하다라는 뜻이죠. 수량화하다. 다시 아직 안 끝난 게 수량화, 측정, 추정, 분류, 비교, 패턴 찾기. 지금요. and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병렬 구조가 어디까지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냐? 여기서 일단 and 앞까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를 탐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수량화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패턴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 저 단어 conjecture라고 나와 있는 단어 보이시죠?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측하다 단어 좀 정리해 볼까요? 추측하다. 그다음 justify가 정당화하다지만 정당화하다라는 건 사실 근거를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prove 증명하다. 그다음 generalize라는 단어 일반화하다. 그죠? 비판적 사고 안에서 일반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사실상 and generalize 끝났고 그 비판적 사고 안에서 그리고 뭐 할 때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병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지금 얘가 호흡을 길게 가져갔지만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탐색한다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번 문장까지 가봅시다. 그러므로 making decisions 결정을 한다라는 거 있죠. even qualitatively 다시 qualitative란 건 질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럼 다시 자 질적인 경우에서라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질적인 경우에서라도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냐면 without ing죠. 뭐 하지 않고는 즉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는 또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질적으로라도 뭐 질적인 경우에라도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부연 설명인 것이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 문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왔죠. 수학을 사용한다. 다시 한번 수학의 사용이라든가 혹은 비판적 사고 수학을 사용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 곧 뭐다. 이것이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즉 수학을 사용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thus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thus입니다.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should be done 이루어져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 In interaction.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뜻이니까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하고? critical thinking 즉 비판적 사고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long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뭐와 함께 a decision making process 즉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뜻이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의 뭡니까?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자 수학을 가르친다는 건 결국에 이렇게 중요한 수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y can be develop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들은 발달될 수 있습니다. 뭐로? mathematical context, 어떤 수학적인 맥락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통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해도 되는데 그냥 그래서라고 치셔도 돼요. 그래서 there's no excuse. excuse가 변명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변명이 없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do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to develop them. 그럼 봐봐요. 이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 이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to develop them.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그지?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뭔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개발하는 걸 도와주지 않는 건 뭐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소재도 되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와닿지 않는 소재여서 글을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글이었는데 정리해보자면 이 글의 주제는 사실상 글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 파트가 글의 주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상 이 글의 주제를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언급은 됐으나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주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주제를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막 예를 들면 뭐 수학적인 문해력이 있다 이런 얘기로 운을 뗐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수학적인 문해력이라는 게 결코 뭐 이 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운을 뗐어요. 수학적인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와 뭔가 관련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번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뭔가 범교과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인 교수법을 계획하고 그다음 조직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뭔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꾸 수학을 들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수학적인 그런 교수법을 우리가 잘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풀어주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뭔가 탐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러이러한 수학적인 요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또 동시에 어떤 수학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된다와 더불어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가 또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주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에 수학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글에서는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곧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까지도 뻗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번, 6번에서 주제를 잡은 것이 고로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때야 된다. 뭐랑 상호작용을 이뤄야 된다.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을 이뤄야 되고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이 수학적인 어떤 맥락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학생들이 이것을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이 글 이해 가세요 혹시? 그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워드만 좀 적어보죠. 그래서 핵심은 수학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는데 수학 혹은 수학적 맥락. 근데 수학과 수학적인 맥락이 뭐다?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수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수학적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과정 이것들이 수학적인 맥락으로 간다.
결국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이 중요하다는데 수학이 중요하고 수학적 맥락이 중요하다는데 왜 중요하냐?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이 수학적 맥락에서 어쨌든 함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쓴 거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낼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20번이 그간에 너무 쉬워서 듣기 중에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인식을 조금은 탈피하고 싶었던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나오면 듣기를 20번을 한 번에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님들아. 그래서 그 듣기 중에 만약에 못 골랐다 그러면 약간 말리겠죠. 그러니까 듣기에서 못 골랐다라는 것 때문에.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Imagine that부터. 자, 대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You usually stingy friends. stingy라는 단어가 뭐냐? 보통 약간 인색한이라는 뜻이에요. 인색한 단어 아셔야 돼요. 평소에 인색한 친구가 delights 되게 기뻐하더래요. In buying you a Christmas present. 너에게 사형식이니까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것에 있어서 되게 기뻐하더래요.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근데 뭘 맞았어요? 부스터를 맞은 거야. 그죠? 주사 바늘을 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사 바늘을 꼽았냐? 제너러시티 부스터니까 말 그대로 관대한 부스터를 맞은 거야. 제 말 이해가요? 딱 관대해진 거죠. How would you feel? 자, 너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끼 뭐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there's something praiseworthy about the action. 그러니까 praiseworthy라는 거는 되게 칭찬할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다시 얘기해서 그 인색한 새끼가 나한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던 그 행동에는 분명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는 해. You'd be pleased. 너는 여기서 드는 would죠. 뭐뭐일 거다. 너는 기쁠 거다. 뭐 하면 기쁠 거다. 보통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죠.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으로서 뭐뭐 하면 기쁠 거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쁠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PP 쓰는 거 어렵지 않으셔야 합니다. You would say. 너는 뭐라 말할 거야?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And mean it. mean it이라는 거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mean it. 진심이다라는 뜻이죠. 진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이다. 그것의 진심이다. But his change of heart is not entirely satisfying. 근데 그의 어떤 마음의 변화라는 건 완전히 사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satisfied 쓰시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어가 뭡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잖아요. 그죠? 변화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일까?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자, 요 사람에 따르면 American philosopher, 미국의 철학자인 요 사람에 따르면 he is not really generous. 얘는 진짜 관대한 건 아니래. 관대한 행동은 했는데 이 새끼 진짜 관대한 놈은 아니래. 왜일까요? When we praise someone's character,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이나 품성이죠. 인품을 우리가 칭찬을 할 때 we use words for various virtues. 우리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뭐의 단어들을 사용하느냐? 다양한 그런 미덕에 대한 여기서 그 뭡니까? virtue라는 건 덕이죠, 덕. 다양한 미덕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generous, kind, courageous, etc. 즉 관대한, 친절한, 용기 있는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미덕에 대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곤 하죠. A person who gives one gift isn't generous.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를 띡 하고 준 사람은 관대한 사람은 아니야. Instead 얘기했었죠. Instead는 앞에가 부정문이 나오셔야 되고 뒤에가 긍정문이 나와야 하며 instead와 호환 가능한 연결사에는 rather가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하자면 on the contr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즉 그 대신에라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선물 하나를 준 사람은 관대하지 않은 대신에 자, generosity, 관대함이란 is a stable part of a person's moral identity. 즉, stable이라는 건 되게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관대함이라는 건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되게 안정적인 건 뭔가 일관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약간 consistent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도덕적 정체성의 그런 안정적인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관대함이다. 그게 뭔데? An emotional habit. 감정적인 습관 말이야. That is part of who you are. Who you are라는 건 너라는 사람이죠. 즉 너라는 사람 혹은 너의 현재 모습 너라는 사람의 일부인 그런
감정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정서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습관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냐 앞에 stable이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하려면 hab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요. Thus, 따라서 virtues as opposed to non-typical impulse 나왔네요. 자, 미덕이라는 것은 뭐와 달리, 뭐와 반대로 non-typical impulse예요. 그러면 non-typical, 비전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전형적인 것이 stable이랑 같은 말로 봤을 때, 자, 비전형적인 그런 충동과 달리 이러한 미덕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다? 너의 personal history, 개인적 역사의 결과다. They are part of who you are. 그것들은 너가 누구인지, 즉 너의 현재 모습의 일부이며 as they are part of. 그리고 they are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자, 봐봐.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니까 너의 인품이 형성된 방식 혹은 어떻게 너의 인품이 형성되었는지 다 괜찮죠?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어떻게라기보다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의 인품이 형성된 방식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인품이 형성된 방식의 일부. 그지? 그리고 너란 사람의 일부다. 그래서 instant virtue. 뭔가 일시적이고 이렇게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instant, 즉각적인, 즉시적인. 그래서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갑자기 관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고로 popping a pill, 팝은 여기서 먹다인데 알약 하나를 먹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관대한 부스터 맞은 것처럼 알약 하나를 먹는 것이 cannot make you a better person,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어디냐라고 보시면 instead 문장 기준으로 해서 instead 문장부터 사실상 요 얘기를 한 번 더 재진술한 게 11번, 12번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명확하게 does라는 이 연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따라서 미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주제는 11, 12번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논의의 시작점은 instead라고 보시는 거고 instead 문장은 순서든 삽입이든 사실 내기가 너무 용이한 지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nstead가 나오려면 앞에 부정문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얘를 삽입하라고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글의 구조상 instead가 뭐 예를 들면 instead까지가 뭐 한 B 정도 됐을 때 여기가 이제 C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 딱 짤 크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우리 딱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세 지문 정도만 할게. 그러면 23, 24, 29, 30. 30번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to determine, 측정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결정하다라기보다는 내용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측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측정하는 것이냐? The mass of my bowling ball. 볼링볼이죠. 볼링공. 자, 질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량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I might put it onto a balance. balance는 저울이라는 뜻이죠. 나는 그걸 저울에 올려놔. And compare A with B. 그거를 뭐랑 비교해? With a known mass. 여러분 옛날에 뭐 그 과학 시간에 실험 같은 거 할 때 양팔 저울에다가 보통 그 이제 무게추를 올려놓잖아요. 그죠? known mass는 이미 알려진 그런 질량과 비교를 하겠죠. Such as number of metal cubes. 잘 보시면 여기서 끊어줘야 돼. 예를 들면 뭐 a number 많은 그런 메탈 큐브들이니까 금속으로 된 큐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개의 금속 큐브들. 근데 each weighing 여기 이제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 which라는 게 앞에 있는 뭡니까 그 분사구문을 이룰 때 그 each가 사실상 일종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패턴이 명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분사가 나와 있는 패턴이죠. 이렇게. 그죠? 각각의 것이 weigh, 무게가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이 1g, 10g, 100g의 무게가 나가는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분사인데 앞에 의미상 주어를 밝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 여기서 한번 잘라보죠. if 앞에서요. 자, 뭔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이때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훨씬이라는 뜻이고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want to know the mass of a distant star.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링공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그런
다 아까 뭡니까? 별이죠. 멀리 떨어진 그런 별의 질량을 알고 싶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요. How do I measure it? 내가 그거 어떻게 측정을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can roughly say that. 우리는 roughly니까 좀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That measuring the mass of a star involves various theories.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잘 봐. 수일치 중요한 게 involves가 단수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대절에 여기 지금 주어가 동명사고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다양한 이론을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래. 그러니까 이제 별의 질량을 측정할 때 어쨌든 다양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건데, 자,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If we want to measure the mass of a binary star, 이때 binary란 단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쌍성 혹은 바이너리가 바이가 붙어 있는 거는 두 개짜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별을 합쳐서 보통 쌍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선 determine 아까 제가 결정하다 말고 측정하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우리는 먼저 측정해야 돼. 뭐를요? 그 질량 중심을요. 뭐와 뭐 사이에. 자, 두 개의 별 사이의 질량의 중심이죠. 다시 한번 두 별들 사이 질량의 중심을 측정을 해야 돼. Then their distance from that center. 그럼 봐봐. 그리고 나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 거리가 어디서 거리냐? From that center. 여기서 that은 그죠.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야 돼. 그죠? 근데 which we can then use야. 그러면 이때 위치가 꾸며주는 거는 누굴 꾸며주느냐? 잘 봐. 일단 뒤에 보니까 목적 없으니까 위치절은 관계대명사절이 맞아. 근데 위치절이 꾸며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중심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중심으로부터의 그 거리. 그죠? 자, together with 그러면서 모두 사실 함께 이제 재야 되냐면 value 값이죠. 근데 무슨 값이냐? For the period and a certain instance of Kepler's third law to calculate the mas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 value for the period라는 거는 보통 the period 더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공전주기인데 공전주기 값이죠. 공전주기의 값입니다. 공전주기의 값과 함께 and a certain instance of Kepler's third law. 케플러의 제3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케플러 제3법칙의 특정한 사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various theories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various theories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 질량의 중심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값을 잡았으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공전주기 값 얘기했었고 그 다음 어떤 케플러의 제3법칙의 특정한 사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various theories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뭐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러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measure the star mass. 그러니까 이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we measure other quantity.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 지금? 우리는 다른 그런 quantity. 뭡니까? 다른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뭐였어요? 우리는 다른 그런 수치들을 측정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수치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Use those values. 그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와 함께? Certain equation. 방정식이란 뜻이죠. 특정 방정식과 함께 그죠? 다시 한번 특정한 어떤 공식 혹은 방정식과 함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lculate the mass.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계속 지금 다른 값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혹은 다른 이론들을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고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것은 is not a simple and an unmediated estimation of independently existing properties.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다? 다른 값들을 끌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썼느냐면 측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그리고 요 단어 중요합니다. unmediated 중재되지 않은 다시 요 단어 보세요. 중재되지 않은 중재되지 않은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재되지 않은 즉 다른 값들을 거치지 않는이라는 뜻인데 중재되지 않은이란 말을 왜 쓴 거야? 결국에 다른 값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얘는 not이랑 합쳐져서
뭐야? 중재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측정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그런 측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뭐의 측정이 아니다?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property, 값이란 뜻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property는 값입니다. 값. 아까 우리 value 했던 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에 이렇게 단순하면서 중재되지 않은 측정이 아닙니다. 나대의 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냐면 determination, 측정인데 뭐의 측정이냐면 certain magnitudes. magnitudes라는 말 보이시죠? 요거 크기입니다. 크기. 자, 특정 크기의 측정이다. 다시 특정한 크기의 어떤 계산, 측정입니다. 측정이란 말이 계속 여기서 겹치면 계산 정도로 calculation으로 바꾸셔도 돼요. 계산이다. 자, 특정한 크기의 계산이다. 근데 before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그죠? background of라는 거는 생각해 보는 거야. background가 바탕이기 때문에 before the background. 요거는 묶어서 그냥 뭐뭐를 바탕으로. 다시 뭐뭐를 바탕으로. 뭐를 바탕으로? A number of 많은 이미 수용된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특정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빈칸으로 출제한다고 했을 때 빈칸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일 것이냐를 보면 오케이. 제가 봤을 땐 나데이 법비에서 아무래도 빈칸의 출제 포인트는 나데이 법비에서 벗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벗비가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a determination of certain magnitudes before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y.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 before 여기 문장입니다. 여기 문장.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영작해야 된다 혹은 빈칸 추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파트고요. 그러면 뭐뭐를 바탕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은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수용된 이론들을 활용하는 거다. 즉 다른 것들을 활용하고 다른 것들을 뭔가 중재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 소재는 측정입니다. 측정. 측정이라는 것이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지문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23번 하고요. 오늘 웬만하면 29번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남은 진도. 자, 베이스원 가봅시다. 뭐뭐에 따르면 자, discoveries in neuroscienc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자, 신경과학의 발견에 근거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통, 기쁨은 형성되고 처리됩니다. 같은 영역에서 뇌의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통이랑 그다음 이 쾌락 혹은 뭐 즐거움, 기쁨 이런 얘기잖아요. 고통과 쾌락이라고 합시다. 고통과 쾌락이 지금 뇌의 같은 영역에서 형성되고 처리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strive for, 뭐뭐를 추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homeostasis라는 건 항상성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strive라는 단어가 여기서 seek이죠. seek, 추구하다. 자, 그래서 뭐를 추구하냐면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is defined,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is the balance of bodily functions, 즉 신체의, 즉 몸의 기능이죠. 요거 형용사입니다. 자, 신체의 몸의 기능의 균형이라고 정의됩니다. 항상성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without 뭐가 없으면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s, compensate 보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상 기제, 효과적인 보상 메커니즘이 없다면 효과적인 보상 메커니즘이 뭔지 설명합니다. which may 다시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cush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cushion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 완화시키다. 자, 그럼 잠재적인 이런 high and low를 다시 얘기해서 high and low라는 건 우리말로도 변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잠재적인 그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신체가 가진 그런 어떤 보상기제, 뭐 항상성 이런 것인데 그 항상성이 없으면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겠죠.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pleasure and pain.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는 고통과 쾌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성이라는 소재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 고통과 쾌락의 관계에서 항상성이 왜 중요할까? 자, 고통과 쾌락이라는 건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그 같은 동전 하나의 양면과 같습니다. They seem to work together. 걔네는 seem to work together. 함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함께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heavily reliant on 뭐야? 되게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죠. 서로 서로한테 많이 의존하고요. 그다음에 keep balance 뭐한다? 균형을 유지한다. 자, 함께 일하고 의존하며 그다음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동전의 앞뒷면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상상한다면요.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이 기쁨과 다시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을 as the two opposite points of a scale. 그럼 여기서 scale이라는 단어 좀 아셔야 되는데 저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울에 두 개의 양극단이라는 소리죠. 다시 한번 저울에 두 반대 지점이라고 고통과 그다음 쾌락을 생각한다면 you can easily understand it. 너는 쉽게 대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s, 그 두 지점들 중에 한 지점이 상승하면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the other가 돼야겠죠. 나머지 하나가 must correspondingly fall. 그죠? 그에 따라 떨어져야만 한다. 그지? 하락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흔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저울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we've all heard the expression. 우리 모두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다시 얘기해서 고통이 있어야만 뭔가 쾌락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자, well, according to psychiatrist, 요 사람에 따르면 psychiatrist는 아시다시피 정신분석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정신과 의사인 요 사람에 따르면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자,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he says that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our attempt to escape being miserable. 좀 잘 봐. 주어가 attempt니까 수일치를 어에다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miserable이라는 거는 보통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비참함에서 우리가 비참한 것에서 탈출하려는 시도죠.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사실은 making us even more miserable. 우리를 훨씬 더 even 뭐니까 이것도 훨씬이죠.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거 왜 그러냐면 pain, 고통이라는 것은 is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of our ability. 우리 능력의 아주 필수적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하는 능력의 필수적 구성 요소냐면 to maintain a neutral state.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neutral state. 중립적 상태란 뜻이죠. 그래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고통이다. And 그리고 allowing it. 자,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고통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will in turn. 자, 결국에 reset our internal scale. 우리의 internal scale, 내부의 저울을 리셋 시킬 거다. 다시 맞출 거다. 그죠? back to balance니까. 여기서 밸런스는 균형으로, 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인 그런 어떤 저울을 리셋 시켜서 어디로요? 균형 상태로 다시 리셋 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페인이 있어야 뭐가 된다? 아, 다시 어쨌든 간에 저울이 밸런스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시 이제 쾌락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에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4번 문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게 무슨 얘기였는지도 4번 문장에 들어있죠. 함께 작동하고 함께 의존하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4번 문장이 사실상 어찌 보면 주제문인데 그래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밑줄 쳤던 게 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능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고통이 오고 그다음에 중립적 상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쾌락이 오고 중립적 상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마지막 9번 내용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정리하자면요. 핵심은 안정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이 안정성. 그리고 이 안정성이란 말이 본문에서 여러 다른 표현들로 지금 바뀌어 있었는데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고통은 마이너스였고 그다음 쾌락은 플러스였잖아요. 쾌락이 서로 뭐 한다?
서로 이렇게 상쇄작용을 한다. 이런 걸 보통 상쇄작용이라고 하는데 상쇄작용을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쾌락이 작동해서 우리가 이제 안정성 혹은 이제 그 밸런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2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4번입니다. Manufacturers 볼게요. 자, 생산자들은 sow seeds of doubt. 자, sow라는 게 뿌리다인데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씨앗을 뿌리냐? doubt니까 이런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이죠. 뭐에? adequacy는 적절성인데, 자, 뭐에 대한 적절성이냐? 우리의 현재 뭡니까? device, 기계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뜻이죠. 갑자기 the phone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생명줄이라는 뜻이죠. lifeline이라는 것은요. 그럼 잘 봐. A year ago. 1년 전까지 1년 전에 너의 사실상 목숨줄이나 다를 바 없었던 휴대폰이 is now a museum piece. 이제 거의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런 어떤 피스라는 건 뭐 여기서 조각이라기보다도 그냥 박물관에 어떤 전시되는 전시품 같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는 얘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시대적인 outdated를 말하는 것이고 혹은 얘랑 같은 말인 요 단어도 알아두셔야겠죠. obsolet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되게 구닥다리가 돼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unable to keep pace with your digital demands. 그러니까 이 폰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뭐에? digital demands니까 너의 디지털 수요를 자, keep pace 따라가답니다. 그래서 너의 디지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and thus 따라서 the itch는 보통 가려움인데 여기서 itch라는 거는 보통 욕구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자, often before there is a genuine need. 근데 보통 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는 사실요 진짜 진정한 욕구가 있기 전에 그냥 이런 욕구가 먼저 생긴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진짜 필요가 있기 전에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필요는 없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항상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새 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구처럼요. This cycle isn't just confined to your digital companions. 여기서 디지털 companions라는 건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companion이라는 게 동반자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이러한 어떤 순환이나 주기인데 이러한 주기는 어디에만 사실상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너의 그 디지털 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confine은 보통 국한시키다, 제한시키다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기기 말고도 사실 그러면 이게 이런 욕구가 사실 어디에도 이제 넘쳐 흐르느냐? It spills over 이렇게 얘기했죠. spill over 하면 보통 넘쳐 흐르다 혹은 번져 나가다 이런 뜻인데 그 욕구는요. 다시 디사이클이니까 이러한 어떤 사이클이 사실 어디로까지 사실은 이제 번지냐면 almost every aspect of consumer electronics. consumer electronics라고 얘기하면 소비자 전자기기라고 직역하면 그럼 소비자 전자기기들. 예를 들면 그 전자기기가요. From the self-driving car to the smart fridge. 당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찌 보면 전자기기고요. 스마트 프리지니까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그런 막 비스포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대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Every product seems to be an unstoppable march. march란 단어 좀 알아두셔야겠죠. march는 행진인데. 그러면 모든 제품은 every 뒤에 단수명사, 그다음 단수동사. 그래서 모든 제품은 뭐한 것 같아요? 어디 위에 있는 것 같아? 멈출 수 없는 그런 행진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니까 멈출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소리죠. 어디로 가는? Towards the next version. 다음 버전으로의 그런 멈출 수 없는 행진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 The next generation that promised to revolutionize your life. 근데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냐면 promise, 약속을 한대요. 뭐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revolutionize, 혁신을 일으키다는 뜻이죠. 너의 삶에 혁신을 가져다 주겠다. 혁신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말이에요. 자, what's fascinating or perhaps disturbing? 그럼 여기까지. 자, what절인데 fascinating은 interesting이랑 같은 말이고 disturbing은 아시다시피 보통 뭐 disturb 방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흥미로운데 또 동시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자, 그럼 다시 흥미로우면서도 당황스러운 건 is the utter efficacy of this cycle. utter란 단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단어 형용사로 절대적인이란 뜻인데 efficacy란 단어도 뭔가 효율, 효과 이런 느낌이 나긴 나죠. 효과란 뜻입니다.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뭐에? 이러한 주기의 절대적 효과. In shaping our desires. 우리의 욕망, 욕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욕구를 형성하는 이 순환의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순환은 분명히 우리의 욕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절대적인 효과를, 지대한 효과를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현상은 흥미로우면서도 참 당황스럽다라는 소리예요. 마냥 즐겁진 않다는 소리입니다. It's not so much that. 자, 그러면 not so much tha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까지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not so much라는 건 뭐뭐가 아니다라는 소리인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절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절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대절이 아니다가 뭔데요? We want the next devices. 오케이. 우리가 다시 the newest devices. 가장 최신 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not so much ASB 구조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ASB가 아니라 끊고 뒤로 뺐죠. 대절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We are led to believe we need it. 그럼 봐봐. 여기 believe 뒤에는 이제 명사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다 했어요? 그거 뭐야? 윤호야 다 했어. 그러면 과제만 잘해갖고 와. 그럼 다시. 자, 우리는 이끌린다는 소리죠. 원래 lead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쓴 거를 수동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 명사가 주어로 나간 거니까 우리가 뭐 하도록 이끌려요? To believe we need it. 즉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믿도록 이끌린 거다. 이끌리다라는 말이 어색하시다면 이끌리다가 뭐예요? 유도되다라는 소리죠. 유도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는 소리예요. The distinction between want and need blurs. 그러면 blurs가 동사라고 봤을 때 distinction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구분이 되게 흐릿해져요. 문장 끝났고 뒤에 분사구문입니다. Shifting our financial priorities. 그러면 우리의 financial priority, 재정적 우선순위를 in favor of 어디 쪽으로 뭐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져가냐면 staying current with trends. 그럼 생각해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Staying current with trends라는 건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최신 트렌드를 유지하다인데 이게 유지하다라는 말 때문에 뭔가 그냥 기존 기기 쓴다는 거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유지하다. 뭐를 유지한다? 최근 트렌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재정 우선순위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In favor of는 뭐뭐 쪽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으로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지하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따라가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으로. 결국에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for all the logical arguments against this ceaseless upgrading. 자, 여기서 for가 좀 중요하겠죠? 자, 보십시다. 이때 for를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하면 약간 어색합니다. 이때 for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건 despite로 쓰인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실제로 for가 그런 뜻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있고요. 그건 맥락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논리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에 불구하고 근데 주장들이 있지만이란 소리잖아. 뭐에 반대되는 these 이러한 ceaseless upgrading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죠. 논리적인 주장들이 많잖아. 이거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적인 주장들은 사실 많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the temptation remains compelling. 자, 매력은 어떤 상태로 남느냐? remain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 자리 형용사 들어갔어요. 자, 그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하다. compelling, 강력한이라는 뜻이죠. 강력한, 강요하는 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사실상 글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최신 기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오케이, 5분 남았으니까 딱 한 질문 더 할게요. 2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더 할게요. 30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금방 끝낼게요. 진짜로 금방이요. 오케이. 자, 요거는 애시당초에 이제 조건부 장소 선호도라는 핵심 소재가 요거 자체가 덩어리입니다. 조건부 장소 선호도요. 자, 가보시면 조건부 장소 선호라는 것은 is a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find out,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뭐를? What animals want. 동물이 원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둘 다 괜찮죠?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대문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고유명사고요. 자, 연구자들은 train them, 오형식으로 쓴 거야. 그것들이 뭐 하도록 훈련하냐면 그것들이 associate, 자, 연관시키다, 연관짓다죠. 근데 associate는 A with B 구조로 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associate A with B 구조. 자, 그러면 associate A with B 구조니까 B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서치해서 앞에서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연구자들은 걔네가 연관짓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한 장소를 뭐랑 연관지어? 어떤 한 경험과 어떤 경험,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혹은 막 라우드 노이즈니까 말 그대로 막 시끄러운 그런 소리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을 짓도록 훈련을 시켰고 또 다른 장소는 뭐랑 연관을 짓도록 훈련을 시켰냐면 여기가 A 다시가 되겠죠. 다른 장소는 또 뭐하고 연관 짓도록 했냐?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아예 다른 무언가 있죠. 아예 다른 것과 연관을 짓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Usually where nothing happens. Usually where nothing happens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거기서 잘 보시면 이런 거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소리인데 보통 이게 컴마를 쓰고 where를 쓴 거기 때문에 관계부사고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으로 보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another place를 받아주는 거니까 그 A 다시라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A 다시라는 장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죠. 오케이, the two places are made obviously different.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 make라는 단어가 오형식인데 오형식의 수동태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different라는 단어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두 장소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달라요. 자, 근데 어떻게 다르냐?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그럼 잘 봐. 여기서 it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 다음 for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 다음 to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러면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얘는 현재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다. 그러면 가능한 한 쉽게 만들면서 이렇게요. 가능한 한 쉽게 만들면서 이렇게요. 자, 그럼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뭐 하는 걸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연관 짓는 거. associate A with B 진짜 개 많이 나오죠. each place, 각각의 장소를 뭐하고 연관 짓는데? What happened to it there?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연관 짓는 걸 가능한 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두 장소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뭡니까? A 다시라는 장소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자, the animal's preference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다시 봐봐. 그러면 동물의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에 대한 선호다? 한 장소에 있는 거를 선호하는 거죠. 또는 뭐 다른 장소에 있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거, 그 선호가 주어져. 그 선호는 합니다. is measured, 측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되냐면 both before and after its experiences in the two places. 그 두 장소에서의 그것이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 그 모두에 걸쳐서 측정이 됩니다. 결국에 동물의 선호를 측정을 한 거야. 그 장소에 있기 전후로 말이야. If there is a shift in where the animal chooses to spend its time for the reward. 그럼 여기까지. 여기 if죠. 여기까지니까. 자, 만약에 shift니까 변화가 있다면. 근데 뭐에서 변화가 있냐? 이 where절에서 변화가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동물이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단 말이죠. 그럼 where를 여기서는 뭐뭐한 곳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혹은 뭐 어디에서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그 변화가 있다면인데 어디서 그 동물이 시간을 보내기로 할지. For the reward니까 뭐로써 뭐를 위해서 reward 뭡니까? 보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 보상으로서 다시 한번 보상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어디서 보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뭐를 암시하고 나타내느냐? It liked the experience and is trying to repeat it. 아 거기서의 경험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반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나타냅니다.
Conversely, 반대로 if it now avoids.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피해 장소를요. 근데 어떤 장소냐? The stimulus appeared. 여기 보세요. The stimulus appeared가 주어 동사인데 appear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고 place하고 the stimulus 사이에는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피해 장소로. 근데 어떤 장소? 그 자극이 나타났었던 장소를 피하고. 그리고 start to prefer the place it did not experience it. 여기도 마찬가지야. It did not experience it.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장소를 선호하기 시작하느냐? did not experience it.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장소를 선호한다면 여기서 이시 받는 건 뭐겠어요? 자극이겠죠, 그러면. 그 자극이 없었던 장소를 선호한다면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뭐를 암시하느냐? It found the stimulus unpleasant. 오형식이니까 자극을 뭐하다고 생각한 거야? unpleasant.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극이 없는 장소를 선호한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자, mice with cancer. 암이 있는 쥐였어요. 암이 있는 쥐는요. show a preference for the place.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이더라. 근데 어떤 장소냐? Where they've been given morphine. 그죠? 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냐면 얘네가 준 게 아니라 뭐니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상태에서 직접 목적어가 뒤에 그대로 내려온 거고 걔네가 모르핀이라는 그 뭡니까? 약간 이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 모르핀을 받았던 장소를 선호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모르핀이 뭐냐? A drug used to relieve pain.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이잖아. Rather than. 근데 그 장소를 뭐보다 선호하더라? Where they receive saline. salline이라는 건 식염수죠. 식염수. 그래서 그들이 식염수를 받았던 곳보다 선호하더라는 거야. Whereas. 그죠? 근데 반면에죠.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자, healthy mice develop no such preference. 근데 웃긴 건 건강한 쥐들은 사실 그러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암이 있는 쥐들은 분명 식염수보다는 모르핀을 받았던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This suggests. 자, 그럼 이런 실험은 사실상 뭐를 보여주느냐? The mice with cancer. 암이 있는 쥐들이 wanted the morphine. 모르핀을 원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정리. 얘는 지금 조건부 장소 선호였어요. 조건부 장소 선호. 이게 핵심 단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통해서 조건부 장소 선호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조건부 장소 선호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동물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선호도. 결국에 식염수냐 모르핀이냐 이런 거 있죠. 식염수냐 모르핀이냐. 웃긴 게 그냥 식염수를 좋아하는지 모르핀을 좋아하는지를 그냥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느냐를 가지고 요 두 가지의 요 두 가지의 어떤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았어요. 금방 끝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과제만 챙겨드릴게요. 로비에서 과제 좀 받아가세요.